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에 외인가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0.81% 내리면서 4,949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를 가장 먼저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4%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 역시 3%대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 지주의 강세 속에서 0.97% 오르면서 41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기대감이 코스닥을 천스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무서운 기세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가 기관이 각각 4,497억 원, 2조 6,217억 원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7%대 강세 나타내면서 1,064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9% 상승 마감, 에코프로 역시 22%대 강세 나타내면서 13만 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2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주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알테오젠이 4%대 강세에 ABL바이오 오늘 21%대 강한 상승률 나타내면서 24만 1,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7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필옵틱스 무려 10%대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서진시스템이 25.6%의 상승률, HPSP 역시 8%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최고가 37,05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휴젤이 18.6%의 상승률, SK이터닉스가 3%대 상승률 나타냈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YC캠 단기간 안에 11%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3,4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의 아시아 주요국들에 대한 환율 개입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도 유례없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자, 당연히 제가 추천드렸던 추천주들, 이번 달 모든 추천주들이 코스닥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와줬는데요. 네, 잠시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미증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흐름을 보면 미증시 전반적으로 강보합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미증시 휴장 이후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압박 소식이 나타나면서 자, 화요일 미증시는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이 부분 예상이 드렸었죠.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에서 또다시 타코가 되면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즉시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바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얌전해진 이유 바로 이유가 미국의 국채와 주식과 같은 그런 금융 자산들을 대규모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EU의 수장인 폰데이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우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부분도 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EU에서 말하는 무역 바주카포라는 부분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입니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유럽 국가들의 단합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트럼프는 이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위협을 했던 것인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대규모 자산 매각, 미국에 대한 대규모 자산 매각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다보스 포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예상을 다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은 서로에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만큼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상대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그 상식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만큼 자, 이번 이슈에서 그린란드 전체를 가져오기보다는 협상 내용에 따라서 미국의 추가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 양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전히 트럼프는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서 소유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트럼프와 EU 간의 조율에 따라서 미국이 자, 이익의 양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익을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 혹은 덜 가져오든지의 차이인 것이지 미국에게 애초부터 손해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악재로 반영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고 실제로 악재로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까지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이익을 가져온 사실이 있지만 자, 미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치 그리고 최근에 그린란드 관련으로 EU와 충돌을 빚게 되면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가져온 게 맞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이제 단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증시의 관망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가 반등을 다시 해야 하는데, 자, 해소되는 악재보다 트럼프가 지금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최근 너무 집중되었던 탓에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지금 또다시 재차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죠. 이란 관련 문제가 재차 부각될 만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는 그동안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최근 이란 수장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가 잠깐은 묻혔었는데요. 자, 하지만 다시 또 주말간의 새로운 소식이었죠. 미군의 대규모 함대가 이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관련 내용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좀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이란 방향으로 이동 중인 미군의 대형 함대가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명한 부분은 자, 이란에 대한 공격이 진행이 만약에 되더라도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이란에 대한 실제 공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압되지 못할 경우 증시에는 악재 반영이 가능한 내용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은 기존과는 다릅니다. 그린란드 문제도 악재가 아니라고 했고 뭐 그 전에 다른 대부분의 이슈들도 악재가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단기 악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세계 1위 매장량의 원유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으로 이익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자, 이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내용에 따라서 단기 불확실성이 강하게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자, 이번 주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집권 후에 돈과 무력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만큼 이런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증시가 현재는 혼조세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그동안 이제 쌓여온 이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무역 합의에서 주요 국가들의 무역 합의에서 가져왔던 그 막대한 이익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원유 통제권, 그래서 유가 자체를 미국이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부분, 그리고 그린란드 관련으로 또다시 또 이익을 이제 얼마나 더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 이란 관련 이슈가 진정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미증시에 점차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관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단기 하락 후 반등을 할지 아니면 해당 이슈가 좀 무난하게 넘어가서 바로 이제 반등을 가져갈지 미증시는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좀 이번 주만 좀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린란드 관세 공포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종목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선별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5,000P를 갖고 또 오늘 천스닥을 돌파를 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추천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 줬잖아요. 제가 그 기존 추천주, 그러니까 이번 달 전에 네네. 12월까지 추천주까지 다 정리를 하면은 음. 너무 많아요. 이거 네네. 방송 끊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냥 뭐 이번 달 제가 전체 추천했던 종목들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5천을 달성했고, 자, 이어서 오늘은 코스닥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환율 하락과 함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 효과가 나타나면서 7%라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만큼 추천주들 결과도 뭐 당연히 좋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추천주, 모든 추천주가 코스닥군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추천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추천주 SK 이터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네. 보시면, 네, 차트를 보시면 그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큰 반응은 없는 모습인데 19,700원에 자, 수요일에도 매수 가능, 화요일에도 네, 매수가 가능했죠. 화, 수, 목, 금요일까지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수익권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많았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요. 뭐 이게 뭐 몇백 원 빠졌다고 뭐 물렸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쵸. 네네. 네네.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700원 목에 제시를 드렸고, 자,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블라인드 종목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YC캠이죠. YC캠. 네네. 네. 자, 블라인드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자, 매수가 29,900원에 추천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목요일까지도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 오늘 종가가 23,350원이죠. 제가 목표가를 23,500원 드렸는데 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뭐 내일은 가지 않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달성. 네. 네. 아무튼 네. 거의 목표가 갈 뻔한 종목. 아무튼 음. 지금 좋은 수익권에 가져가고 있죠. 뭐 10% 이상, 15% 정도? 10% 정도 되겠네요. 10% 좀 넘어가는 그런 수익권에 가져가는 종목이고 23,500원 제시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올라타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제가 아는 분도 그 네네. 급등 중인 종목을 이렇게 올라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장이 좋고 다 수익을 가져가는데 네네. 또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네네. 아무튼 전문가님 일이 말을 좀 더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내일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자, 12월 12일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보름 전 HPSP 블라인드 종목이었습니다. 자, 32,200원에 추천드려서요. 32,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자, 1월 20일에 정확하게 체결됐습니다. 저가가 32,150원이었습니다. 한옥과 차이로 정확하게 매수 체결되었고, 다음 날도 매수가에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아주 바닥을 완벽하게 잡은 종목. 완벽하다. 네네, 완벽하죠. 완벽하다. 50원 네. 차이로. 50원 좋습니다. 차이. 이거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터치만 해서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음. 50원 뚫었다는 거는 다 이제 선택적으로 안 잡을 수는 있지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서 목표가 37,300원까지 조금 범위를 넓게 두고 대응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36,2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게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네네. 돼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사라고 할 때 지금 20일이면은 무려 8일 동안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9일 동안, 9일 그렇죠, 동안. 그렇죠. 걸어만 놨으면 다 누구나 매수가 되는 건데 매수가에 좀 정확하게 진입을 하는 게 좋다. 구간이 제일 중요하죠. 구간 그쵸. 대응이. 맞아요. 그쵸? 아무리 좋은 종목도 대응을 잘못하면은 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릴 네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안 좋은 종목 이런 거를 좀 따지기는 그렇지만 안 좋은 종목 또 구간만 잘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그런 매매는 물론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환기 종목을 매매한다고 해도 구간만 잘 잡으면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오, 그만큼 주식에서는 구간이 절대적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좋은 네.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구간, 타이밍, 그 수급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 종목 말이 좀 샜는데 37,300원 제시드린 종목이고요. 지금 중요한 구간 HPSP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추천주 보겠습니다. 1월 5일에는 서진 시스템을 추천드렸죠. 서진 시스템 25,700원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1월 5일 그래서 25,700원 8일, 9일 25,700원 그 다음에 12일까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12일까지 5일부터 12일까지 매수가 가능했고 목표가는 28,000 1차 목표가를 28,700원 제시드렸고요. 자,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 부분은 제가 이제 통신망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5일 추천주입니다. 필옵틱스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45,000원에 제시를 드렸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온 종목, 막 많이는 아니고 살짝 내려갔다 왔는데 22일까지도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이었고요. 자, 오늘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58,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시드린 목표가는 54,500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좀 꾸준히 가져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이제 좀 이 개인분들 보면은 이제 우량주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쵸?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네네. 생각으로 좀 이제 처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네네.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쵸? 현대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그래서, 좋아요. 자, 보면은 이게 뭐 차트를 네. 이게 뭐 분석할 만한 그런 구간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구간이 오늘 빠진 구간이 좀 중요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50만 원 이하로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추세에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거 약간 고점에 보유하신 없어요. 분들 어떤 네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이요.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한동안 이제 뭐 60만 원 간다, 네네. 80만 원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보시면 지금 차트 보이죠? 네. 자,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여기 네네. 그러니까 우량주의 강력한 수급이 예상이 됐고 현대차에 실제로 삼성전자든 뭐든 게 다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의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볼 수 있는 볼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죠. 네네. 다음 날은 이게 고점이 돼서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게 건강한 조정으로 봐도 될까요? 건강하지 않죠. 이거는 건강하지 그냥 않다. 조정입니다. 네네. 이게 여기서 더 갈지 빠질지 여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뭐 가치가 어떻게 재고가 돼서 기업 매출이 뭐 어떻게 2배가 늘어나서 주가도 뭐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런 근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구간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이었던 20만 원의 2배면 벌써 한참 지났고, 그렇죠. 그렇죠. 더 최근 30만 원의 2배라면은 그것도 거의 찍고 왔고, 2배는 거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배 가야 되나? 맞아요. 지금은 진입할 구간이 아니었다. 그렇죠. 구간 자체가 좀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여기는 2차 목표가로 둬야 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분기에 아직 기회가 끝나진 않았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 환율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1분기 이내에 옮겨야지만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1분기 네. 아직 3월까지 남았잖아요. 그렇죠. 1분기 안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수급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수급들이
지금까지 1월에 발생했던 그 수급보다 많을 수 있을까? 저는 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 이렇게 우량주, 그러니까 과열 중인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휴림 로봇을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휴림 로봇 네네. 사도 되나요? 네. 휴림 로봇 한번 볼게요. 휴림 로봇. 네네. 들어보셨나요? 휴림 로봇? 그쵸. 네, 휴림 로봇이 너무 계속 상한가 이렇게 가니까 맞아요. 네. 로봇주가 간다. 네, 휴림 네. 로봇 저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네네. 제가 절대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좀 빠졌네요. 휴지 로봇이 됐죠. 휴지 로봇. 네네. 네네. 한동안 죄송합니다. 로봇 섹터가 워낙 급등하다 말 보니까 실수는 휴림 좀 로봇. 포모가 왔던 것 같아요. 다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하는 이게 걱정들이. 오늘도 네. 오늘 진짜 개별 장세가 펼쳐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거의 30% 가까이 막 폭등해버리고 이렇게 맞아요. 종목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폭등하는 그러니까 음. 개별 장세가 펼쳐졌어요. 네네. 그에 반해서 휴림 로봇은 정말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분들이 여기서 올라탄 분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쵸. 추경 자, 매수 이럴 때는 많이 하셨을 세력 거예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세력 입장에서 여기에서 개인들을 털어내려면은 그 방법은 더 강하게 흔들어서 개인들의 공포를 줘서 흔들어서 털어내던가 아니면 계속 이 낮아진 주가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장세는 국내 증시의 수급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더 흔들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공포를 주고 반등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열됐죠. 그리고 로봇 종목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수익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만 올라타지 않는다면 정말 기회가 많은 그런 시장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위험한 매매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도 좀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수요일에는 그린란드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서 일부 조정이 오전장에 잠깐 있었지만 재차 강세를 그날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데 이어서 자, 오늘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해버렸는데요. 자,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주 글로벌 악재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요즘처럼 그 증시 전반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악재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미국과 EU의 무역 충돌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자,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EU의 무역 충돌이 나타났고 이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위축됐을 때 당연히 국내 증시도 위축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과열 중인 그런 장세에서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 미국과 EU 간의 무역 충돌이 EU의 공백을 대체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이렇게 과열 중인 상황에서는 뭐든지 다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 중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악재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단기 악재 나타나더라도 뭐 일시적인 충격이었고 수요일에 국내 증시 영향이 있었지만 그날 바로 반등을 말아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전혀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렇게 악재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과열 중인 국내 증시 흐름은 환율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꾸준히 두드리면서 증시 상승을 제한시켰지만 자, 지난주 금요일 이슈였죠. 미국과 일본의 외환당국 개입 조짐 소식이
그런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엔화가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원화도 동반 강세 이상의 원화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까지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도움 아닌 도움이다라는 것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존에 엔캐리 청산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오르는 것도 엔캐리 청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엔캐리 청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타카시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은 자, 추가적인 엔화 약세의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동시에 금리 인상을 추진 중인 부분은 다시 엔화를 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 소식으로 엔화가 급등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러한 배경에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실제 가동됐다는 추측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마러라고 합의는 트럼프의 별장 이름인데요. 자, 과거에 달러 강세를 꺾기 위해서 85년도였죠. 85년도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플라자 합의와 약간 비슷한 면을 가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마러라고의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자, 강달러가 유지되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시아 국가들,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주요국들이겠죠.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주요국들의 최근 환율 급등 현상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수입 물가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시아 주요국들에게 우리나라만 나타난 게 아니었죠. 발생이 됐던 만큼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주요국들은 환율의 안정화가 좀 절실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국들에 대한 통화 매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얼마 전 미국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원화를 구체적으로 한국이라고 좀 원화라고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개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현재 엔화보다 더 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원화이죠. 자,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최근까지 가장 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던 게 원화인 부분도 있고, 또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 경쟁력은 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에 의해서 원화의 약세가 다른 국가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가 좀 더 강세를 현재 보이게 되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급등하는 원화가 약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 급등량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자, 환율이 폭락하면서 오늘 코스닥이 가장 수혜를 받게 된 것인데, 자, 하루에 지수가 7% 폭등했다는 것은 다음 날 또 이런 부담감을 그만큼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들의 환율 개입 부분은 과거처럼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플라자 합의처럼 극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개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 어떤 엔캐리 청산 리스크를 가지지 않을 만한 선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 공포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재정을 급격하게 확대 중인 상황에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번 이슈를 굳이 악재까지 당장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고, 국내 증시에는 단기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있는 만큼 위아래 방향성 이번 주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나타나는 국내 증시 과열 현상이 어디까지 과연 이어질 것이고 또 최고점이 어디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피로감을 느낄 만한 구간이 되면은 반복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 그 우연인지 뭔지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네. 과열이 돼서 빠질만 하면 호재가 나오고 맞아요. 빠질만 하면 대통령이 뭐 환율 안정화 정책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환율 개입 네. 이러면서 증시가 계속 이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말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이슈로 환율이 안정되면서 추가 상승의 어떤 여지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환율 안정화 정책 때도 이런 우리가 추가적인 볼륨을 가질 수 있는 증시의 볼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여유를 가졌고 여유를 네. 가졌고 그리고 이번에 환율이 눌리면서 반사적으로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기 그런 재료를 가져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이 저는 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루하루의 디테일한 그런 대응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좀 신청을 주셔가지고 좀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기대감이 코스닥을 단숨에 천스닥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 속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이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섹터로 준비한 건 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가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집중해서 추천드렸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과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뭐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급들이 반도체 장비 섹터 쪽으로도 점차 유입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도 장비 관련주를 제가 집중해서 좀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미 좀 결과를 가져온 그런 종목들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장비 관련주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최근 국내 증시는 정책 영향에 이어서 이제 환율 영향까지 받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아 있고, 자, 이러한 흐름은 AI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에 있을 텐데요. 과거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가 당장의 어떤 실적에 기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르는 반도체 섹터의 강력한 수급 유입으로 미래 가치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6년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선단 공정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장비에서 가지는 어떤 그 한계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차세대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그런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장비에 대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공장 증설과 라인 전환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국내 장비 섹터로 유입되는 수급도 그만큼 강력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장비주 섹터, 반도체 장비주 섹터는 섹터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간을 지나서 지금은 수급이 점점 들어오는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주식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가장 성장할 만한 유망한 섹터 내에서도 그 유망한 종목을 찾아내야 할 텐데요. 자, 지금 시장 사실 폭등 중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매주 그런 일을 해내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나요? 뿌듯하세요?
뿌듯하죠.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당연하죠. 방송 시작 네. 전에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오늘이요? 네네. 뭐 항상 기분 좋습니다. 네. 저도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끝나고 어떻게 좀 문자 신청이라도.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무튼 공략 섹터로 반도체 네네. 장비주 만나봤습니다. AI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투자 사이클의 탄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급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우선은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이름은 STI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STI. 자, STI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에서 플럭스리스 리플로우라는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리플로우 장비는 그러니까 납땜 장비죠. 납땜 장비는 찌꺼기가 남아서 칩 불량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는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게 접합시키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HBM이라는 거는 층을 쌓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12단의 이런 층을 쌓았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16단인 뭐 HBM4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칩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이 오염에 취약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BM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플러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는 이 장비 없이는 수율 자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고요. 최근 이 HBM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부분은 이 장비의 가격 인상과 그리고 동시에 수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STI는 유리 기판 쪽으로도 좀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유리 기판 공정의 표면을 씻어내고 식각하는 습식 장비가 필수적인데, STI는 유리기판 전용 현상기와 세정기와 같은 신규 장비 라인업을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기판 섹터에서 직접적인 수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26년부터 본격화되는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출,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급등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올라갔을 때는 같이 이제 폭등하고 또 떨어질 때는 갑자기 또 하락해 버리고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급등락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이 STI 같은 경우에는 중앙 약품 공급 장치라는 기본 매출이 깔려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고, 또 삼전 평택 공장이나 하이닉스의 그런 공장 증설이 대규모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 공장을 지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배관과 공급 장치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공장의 장비들이 입고되기도 전에 STI 실적이 먼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먼저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선반영되는 실적은 이 기업의 주가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시만요. 이 종목 공부했구나. 그래서 자, 네. 차트를 이렇게 자, 요거는 자, 오늘 그냥 코스닥이 7% 갔습니다. 이 종목이 7% 똑같이 갔는데 그냥 증시 따라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상승 흐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좀 단기로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장기 차트로 보면은 뭐 아직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고, 하지만 실적은 과거보다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충분한 볼륨을 지금도 아직은 늦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통신망에서 구체적으로 좀 잡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 STI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다음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네네. 네네. 원자로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 과열이 이어지게 되면서 뭐 AI는 물론이고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섹터들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26년도는 AI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섹터를 꾸준히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AI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전력이고 이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 섹터들도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넘치는 수급들은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을 위주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 섹터 쪽으로도 수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는 AI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가 확산되게 되면서 자, 이 섹터 전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SMR 한기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 타이밍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뭐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뭐 SMR 개발사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이미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AI, 그러니까 26년도는 AI와 AI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에서만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나머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테마적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시기가 있는 것이고, 이 AI와 AI에서 파생되는 이런 종목들은 주력이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정말 미래 가치가 좋고 성장성 좋은 종목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 SMR 섹터 만나봤습니다. 정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블라인드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원전과 SMR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안 갔습니다. 많이 안 갔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네요. 이제 보면은 상승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주봉이거든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상한가 흐름이 한번 나타났지만 이후에 한번 눌렸고 지금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 종목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고점 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데 고점 이상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도 제가 충분히 좀 넓게 제시 드릴 만한 종목이고 블라인드 종목은 뭐 항상 결과 아시잖아요. 그렇죠. 늘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